(2015년 4월 1일) KBS 방송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흘러나옵니다. 제목은 인구 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내용인즉슨 이탈리아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고급 인력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청년들은 부모 집에 얹혀서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의 이야기하고, 또 일본의 사토리 세대 그리고 노노 부양 문제 등을 다루면서 고령화 사회가 청년층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확하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느닷없이 찾아온 100세 시대였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흘려보낸 10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100세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직장이라는 곳을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서는 학교에 다니고 젊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저축을 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죠. 대한민국 역시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서 이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왔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은 모두 서양 사람들이 수천 년간 희생을 통해서 이룩한 결과물들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80년대가 돼서야 겨우 받아들인 정년퇴임을 표준으로 하는 그 60년 생존 모델은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없었던, 그저 선진국에서조차 20세기 후반에 겨우 만들어진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끝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요, 이런 모델은 최장 60년 안팎의 삶을 사는 인간에게 적합한 스타일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경제가 항상 안정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절대 조기 퇴사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경제는 항상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요. 경제 성장은 조금이라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도 있고 회사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즉시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가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인류는요, 단 한 번도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이 신화 같은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 IMF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이란 신화가 깨졌죠. 선진국을 쫓아가던 그 라이프 공식의 균열이 생겼고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돈에 환장을 하게 됩니다. 오직 돈만이 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특히 1980년대 후반 노조의 결성으로 시작된 노동자 계급의 신화는 IMF를 겪으면서 더 거대해졌고 강력해졌고 견고해졌죠. 이 노조 결성 초기에는 공장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노조였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직장을 노조로 다 끌어들이며 성장을 했습니다.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불렀던 지식인들도 졸지에 스스로 노동을 하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 나라엔 자유인이 사라졌습니다. 노예의 일을 하는 노동자가 어찌 지식인이고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밀레니엄을 맞이하고 인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선진국을 필두로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거죠.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10몇 년을 보내자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강력한 경고가 들어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가 몰락한다고 말이죠. 인류에게 100세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5년 대한민국 사회에도 드디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고 말이죠. 그 시작이 명경만리였던 거죠. 이제 우리들은 모두 다 압니다. 80년 생존 모델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겐 100세 시대 인생 모델이 필요로 합니다. 이미 과학기술의 발전은 100세 시대를 확정시켜 버렸으니까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어쨌든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모두가 해피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들 돈이 없죠.
돈 나올 구멍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모 봉양과 병원비로 돈을 잃어버렸고 자식들 뒷바라지로 또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졌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70대에 접어든 베이비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참 묘하게도 인간이 70이 되면 총기가 떨어져요. 60대 때만 해도 과거 노인네들보다 체력도 짱짱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서 에이 노후 걱정 필요 없다고 그러던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70이란 나이가 사람의 총기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말이죠. 마의 70이라고 급격한 몰락이 찾아옵니다. 특히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겐 더하죠.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배움을 멈춘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총기가 필요 없는 건지 이 머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미래는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이라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어제 우리 인생학교에서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1세기는 공인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인으로 살 때 돈의 흐름을 탈 수 있다고 했죠.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알아서 나를 찾아옵니다. 이제 100세를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은 인생 설계를 할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 설계를 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인생 모델은 이렇습니다. 20대까지는 학교에서 이론 공부를 하죠.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직장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 실전 공부를 합니다. 물론 저마다의 재주와 기질이 있어서 학교나 회사 같은 거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재주와 기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자신이 이 사회에 뭔가 한다는 접근법은 위험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내가 알아야 할 교과서이자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30대까지 공부를 하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20대들은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하고 웬만하면 용서를 하고 다양한 기회들을 줍니다. 30대엔 조금 더 엄격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실함을 잃지만 않는다면 다양한 기회들이 올 겁니다. 명심해야 할 건요. 인생 공부는 결국 사람 공부라는 거예요. 인생사는 모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 3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울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을 거고요. 당연합니다. 그럼 왜 이런 괴리감이 있느냐? 21세기의 직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는요, 20세기의 패러다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21세기 버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20, 30대들에게는 하고 싶은 일도, 적성에 맞는 일도, 그다지 땡기는 일도, 그래서 인생을 걸고 도전을 해볼 만한 일들이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의 신분이란 걸 깨닫기만 한다면 충분히 견뎌보고 살아볼만 할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기에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가도 일단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정확하게 돈을 지불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면 그 돈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좀 더 둘러보면서 이 세상의 답이 보일 때까지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인류 사회를 리드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대가 되면요. 그동안에 내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드디어 인생이 시험을 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어요. 불혹.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르게 읽고 공부를 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모든 인류의 인과의 사슬에 의해서 21세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잘된 겁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기준을 놓고 세상을 풀어봐야 이 세상이 비로소 보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렇게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지천명의 50이 되는 거죠. 50부터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을 둘러보고 이 사회를 공부했다면 이제 이 사회에서 진짜 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50부터가 되는 거고요. 아니, 내가 누구인지, 어떤 운명을 타고 태어났는지, 이 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뭔가 알아야지만 면장도 해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3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불혹이니 지천명이니 하는 단어는 바로 오늘날을 위해 준비된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써먹을 수 없는 단어들이었어요. 아니,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던 시절에 불혹이 뭐고 지천명이다 뭡니까? 바로 오늘날 21세기 100세 시대를 위해 준비된 단어라는 말이 됩니다. 저의 비약이 너무 심한가요? 글쎄요, 이것도 천천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인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100세 시대가 열린 이유는 단순하게 과학기술의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인생을 펼쳐서 살라는 거죠. 수만 년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 희생을 하고 희생을 해가면서 만든 21세기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50이 넘은 사람들은 이제 행복해지는 길밖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요.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 돈에다 그렇게 수많은 인류가 희생을 해가면서 에너지를 담은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살면 그 돈은 움직이질 않아요. 희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요. 이미 조건과 환경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남은 건 우리들의 각성입니다. 이제 남은 건 50대 이후 분들의 삶이겠네요. 여러분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분명히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이죠. 이걸 유신시대의 잔재물로 취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전달이 됐고 내 인생에 필요 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는 없으니까요.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의 씨앗을 심기 위해 소크라테스 같은 소피스트들이 대거 출연을 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선 제자백가라고 하는 양반들이 출연을 해서 생각의 씨앗을 심었죠. 그리고 이 지구별엔 음악의 신들이 출연하기도 했어요. 바,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양반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21세기 인류에게 행복의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어쨌든 그래서 조상의 어를 오늘의 되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단순하게 우리 집안의 어른이 아니에요. 내가 배우고 익힌 지식을 만들어준 건요, 인류의 조상입니다.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인류의 희생 속에 만들어졌고요. 그 희생의 어를 오늘날 우리들이 되살려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희생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한설인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공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 원과 한을 풀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려받은 모든 지식들을 몸소 경험하고 배워서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저 배운 대로 그들의 논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니 야, 이건 좀 아니고 저건 좀 그렇지 않냐 해가면서 일일이 따져보고 난 뒤에 우리가 살아갈 21세기에 맞는 답을 꺼내놓으라는 뜻이었어요. 이미 우린 경험하고 있잖아요. 선진국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논리는 맹점이 많고 구멍이 숭숭숭숭하다는 걸 살면서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방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립한 자주독립의 자세를 세상에 꺼내놓게 되면 그것을 본 인류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방도를 얻게 되는지라 이것이 곧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바로 21세기에 나이 50을 넘긴 대한민국의 건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인생의 숙제이고 우리들의 천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맞들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현재 묶여있는 70%의 자본들은 이 일에 쓰이기 위해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희생해온 인류의 에너지가 가야 할 인류의 행복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1세기의 직업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말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일단은 현재 다급한 문제부터 보자면 대한민국의 자살을 없애는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일을 해내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에 공감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돈은 저절로 따라서 흘러들어옵니다. 이 프로젝트만 제대로 수행을 한다고 해도요, 지금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여기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불기 시작한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자살제로 프로젝트가 퍼져나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세계의 자본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빌 게이츠 재단 같은 거대 자본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해서 아프리카 기아제로 프로젝트 같은 걸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우리의 시야가 그동안 얼마나 좁았는지. 우리는 이 지구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입니다. 전 인류는 하나입니다. 한 형제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천명을 넘은 대한민국의 권하들이 깨어날 때 자본주의의 분배 법칙이 풀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고 말 거고요. 100세 인생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자연이 우리에게 준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